안녕하십니까, 박찬홍입니다. 오늘의 시장 이슈 분석, 2021년 삼성전자만큼 오를 종목은, 오늘은 포스코 ICT하고 위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삼성전자가 올랐는데요. 그러면 2021년에 삼성전자만큼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 네, 일단은 오늘 또 두 종목 한번 뽑아봤습니다. 포스코 ICT, 위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스마트 팩토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강조했는데요. 포스코 ICT는 생각보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에서 원래 SI 업체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 내에서 전산 쪽을 원래 담당했는데 이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한마디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인 포스 프레임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이 포스 프레임이 세계 최초로 그 연속 공정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 프레임으로 LS 니코동 재련하고 한국 유리의 연속 공정, 네, 이런 쪽으로 해서 포스 프레임을 통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요, 물류 자동화 시스템 수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 수주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진의 메가허브 물류센터, 네, 이런 부분을 수주를 했고요. 인천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 BHS도 또 수주를 했습니다. 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그룹, 네, 어느 그룹이냐? 포스코 그룹 전체를 통해서 현재 포스프레임의 30개 계열사에 적용을 했고요. 이 포스프레임을 통해서 현재 4시간 걸렸던 그런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스마트 용광로, 네, 스마트 용광로가 있는데, 이 스마트 용광로로 인해서, 잠시만요. 네. 자, 스마트 용광로 도입 이후에 기존의 수작업 대비 일일 용선 생산량 기존 대비해서요, 240톤의 그 쇳물 생산량을 증대를 시켰습니다. 하루 이 240톤 쇳물 생산량 증가는 엄청난 것이죠. 네, 아무튼 이 포스프레임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스마트 팩토리화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생산량 증대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 66개 공장을 스마트화를 시켜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수주한다면은 매출이 결국에는 증가하겠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에서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스마트 물류 시스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네, 이런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포스코 코로나를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장 전체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전체가 셧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이런 그 전염병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 택배 증가로 인해서 빨리빨리 물류 시스템을 전환을 시키고 또 이 수많은 물류를 빨리 운송, 배달까지 할 수 있게 이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택트 시대의 시작점인 이 2020년에서 또 내년까지 해서 이 스마트 물류 시스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2, 네, 터미널 2에서 수화물 처리 시스템 추가 수주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1이 있고 터미널 2가 있는데 이쪽 터미널 2 부분에서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수주 예정이니까요. 아마 이쪽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외에 포스코 ICT는 A워크 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서 사람의 반복적인 패턴과 규칙이 있는 업무,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은 RPA라고 해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은 결국에는 사무 업무 자동화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나 그다음에 뭐 설 명절이나 이런 때 대규모의 이메일을 발송을 할 때, 이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일일이 작업을 하는 것보다요, 날짜만 맞춰 놓으면 알아서 이벤트에 관련된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 AI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인데, 이것들이 기업에서 지금 요즘에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한 가지, 스마트 CCTV 사업, 이쪽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AI 기능을, 즉 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 CCTV 솔루션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실드라고 해서요,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결합을 해서요, 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의 침입을 방지하고 탐지 제어, 이런 보안 시스템까지 지금 포스코 ICT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사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유럽하고 미국, 동남아시아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서 이 RPA 쪽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어차피 설명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이 RPA는 비즈니스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이 뭐 크리스마스나 설 명절 이런 특별한 날에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시키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을 지칭하는 게 RPA, 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뭐 미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RPA 시장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대규모 마케팅보다는 이런 이벤트가 뭐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택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RPA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45%의 업무 활동의 자동화, 그리고 2조 달러의 노동비용 절감. 뭐 예를 들어서 IBM 같은 경우는 65%, 네, 65%를 사무자동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만약에 RPA 사무자동화를 도입할 때 장점은 정확도가 일단은 인간이 실수하고 위험 제거 요인을 제거를 시켜서 품질을 향상을 시킵니다. 비용이 70에서 80%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생산성,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고 가동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속도도 빨라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보안이 강화됩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과 감시, 추적이 강화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확장성이 있습니다. 업무 변화, 업무량 변화, 그리고 외부 변동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AI가 활용 AI 인공지능 활용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강화인데, 이게 이제 준법 감시 강화가 될 수도 있고요. 정해진 규칙 업무를 수행을 해서 준법 준수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A 사무자동화 도입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포스코 ICT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ICT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닉스에 앞서기 전에 여러분 일단은 먼저 이제 위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제가 차트는 뒤에서 차트 대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닉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대응은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닉스 보시면요, 왼쪽이 위닉스 가습기고요, 오른쪽이 위닉스 공기청정기입니다. 디자인도 예쁘죠? 자, 위닉스는요, 원래 제습기 쪽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가전제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헤어드라이기부터 해서 안 파는 게 없었습니다. 소형 가전제품의 강자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제습기, 정수기, 가습기, 뭐 공기청정기, 그리고 또 건조기까지 생활 가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위닉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용 열 교환기를 또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열 교환기 이런 사업부 물적 분할을 했어요. 네, 열 교환기 사업부에 물적 분할을 했고요. 일단은 독립법인이
지금 현재 이 유언이라는 독립법인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 유원전자 유한공사가 에어컨 부품 공장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런 그 자회사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속도로 많아졌고요. 또 당연히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판매가 늘어났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네, 이 공기청정기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코스트코를 통해서 해외 판매 채널을 다각화해서 위닉스가 2019년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렇게 미국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409억 원 규모의 미국의 현지 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위닉스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서 이 막대한 이 제품을 보관해서 그 현지에서 바로바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현지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팔리다 보니까요. 작년에는 공기청정기 판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다나와 리서치에서 나왔는데 원래 공기청정기 하면은 LG전자, 삼성전자 네, 이쪽이 판매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나와 리서치에서 지난해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2위를 차지한 거는 위닉스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위닉스는 뭐 공기청정기, 제습기, 건조기, 뭐 가습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위닉스 실적이 점차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에 첫 번째 턴어라운드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2016년에 2132억 원이었던 매출이 2019년 작년에 3862억 원으로 8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3년 만에 퀀텀 점프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016년에 25억 원에서 2019년 514억 원으로 약 2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영업이익 20배 성장을 했고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너무 실적을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약간 감소했는데 시장에서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을 봤을 때 전년 동기 2,736억 원 대비 5% 감소한 2,610억 원.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482억 원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17% 감소한 4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런 소형 가전제품, 네, 이런 쪽은요. 여러분도 공기청정기 하면 사면 몇 년 쓰시죠? 그것처럼 한번 구매를 하면은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 그 구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적이 뭐 단기간에 급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가습기, 새로운 가습기 상품, 건조기 등이 가성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요. 특히 위닉스의 제품 디자인이 대기업 못지않게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격이 반값입니다. 여러분 디자인 좋고 가격이 반값이고 AS 잘 되면 많이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하고 디자인이 좋은 제품이 해외에서 계속해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 계속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ICT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포스코 ICT는요, 이게 이제 4,300원 부근에 있던 종목이, 이게 뭐 한 달 동안 거의 한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이게 4,300원에서 대략적으로 평균 올라간 가격이 80% 올랐어요. 80% 한 달 동안 무려 80%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오르고 거의 뭐
두 달 정도? 네. 일단 실질적으로 10월 12일 날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금까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간 조정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물류자동화 시스템 수준은 굉장히 일감을 많이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내년 실적을 봤을 때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전망입니다. 실적이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 조정을 마치면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의 레벨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7,000원 부근을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7,100원 부근을 잘 지지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네, 한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추가적으로 가격을 회복, 7,100원을 다시 회복을 하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가격이 이탈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스코아이실 때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수급을 봤을 때는 수급이 일단 12월 21일 외국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12월 23일까지요. 그런데 오늘 아시다시피 기관의 대량 매수세,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잡히고요. 네, 수급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7,100, 7,300원 사이에서 매수 밴드를 일단은 가져보시고요. 물론 이제 조금 고가 매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7,000원에서 7,2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월봉인데요. 네, 주봉, 네, 이런 모습, 월봉, 네, 이런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 위에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 9,000원까지 보시고요. 이런 종목은 10,000원까지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와 ICT 내년에 삼성전자만큼 오를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닉스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뭐, 기간 조정이라고 한 게 아니라 뭐 거의 박스권에서 가둬져 있는데, 이 박스권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8,000원에서 23,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6월부터, 여러분, 6월부터 지금 12월인데, 무려 약 6개월 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굉장히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가습기나, 그 다음에 건조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네,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박스권 흐름을 돌파해 준다면 네, 보면은 한 23,500원 이 박스권을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은 네, 위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흐름이 굉장히 괜찮죠. 네, 월봉으로도 보시면은 이제 월봉에서 하나의 장대 양봉 나오는 수준입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이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네, 22,000원에서 23,000원 부근이 유지가 된다면 적어도 뭐 27,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7,000원이고요. 27,000원 안착하면은 3만원까지 이 종목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은 매수 타이밍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한 이 정도를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매수 타점은 22,000원, 네, 23,000원 안쪽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내년에 실적 성장까지 감안하고 또 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이슈 이런 테마를 탄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급한 마음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네, 조금 안정된 마음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내년까지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삼성전자만큼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네, 포스코 ICT, 위닉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내일 또 다른 이슈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